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동국제강. 동국제강이요. 19,050원에 10%입니다. 19,050원에 10%요? 네. 네,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이거 조금 됐어요. 아, 최근에 하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현재 주가가 19,000원대인데, 네. 예, 19,050원인데 요거 좀 한 5%나 10% 좀 추가 예. 매수해도 될라나. 아, 요즘에 워낙 기세가 좋죠. 예,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되고. 네. 특히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니면 상당히 지난해 매입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건데 최근 네. 다시 또 손실을 많이 메워서 수익도 네. 좀 보는 구간이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국제강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매입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손실을 많이 보시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가? 그거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 가격도 알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손절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제 포트가 예. 좀 마이너스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그래요, 맞아요. 이 주식 투자하면서 손절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그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근데 뭐 다들 생각하기에 이거를 수익 볼 생각만 하고 손실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참 현명하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동국제강이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죠. 뭐냐 하면 3월 21일 날 그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사망사고가 나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유가족하고 조금 좀 이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처벌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여론 자체가 조금 안 좋게 형성이 될까 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차트에 보시면요. 자, 여기 기관들이 그게 3월 달에 사고가 났거든요.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사고가 나서 주가가 좀 쭉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 자,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 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분기가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성수기예요. 주로 지금 뭐 본강, 현강 이런 거를 다 합쳐갖고 두 개 합쳐갖고 매출이 한 55% 정도 비중이 55% 정도인데요. 본강이라는 거는 아변으로 이렇게 네모 막대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본강이라 그러고요. 또 뭐 현강이라는 거는 뭐 L자형 현강, I자형 현강 막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가 2분기가 가장 많아요. 2분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는 뭐 극성수기로 이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저 1분기는 좀 비수기인데도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여기서도 실적 부분들이 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기업이 이 철강주들이 뭐 기본적인 그런 가치에 비해서 다들 비싼 주가는 아니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원재료 가격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이 철강 가격들 이런 데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근데 하나 좀 개선이 됐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앞으로도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요. 이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봉쇄가 좀 풀리면 정말로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그쪽에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에 그 사면임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경제 성장률도 엉망이잖아요. 지금 4.8%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1분기에. 이런 것들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야 3년임이 좀 수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쇄가 풀리면 좀 어떤 완화 정책들, 경기 부양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철강 업종들한테는 좀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갖고 계신 건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쫓아가면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받는 국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돌아서 나와서 여기 빨간 선이 22평선인데요. 자, 여기 돌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는 점점 올라올 거고 주가가 뭐 쉰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 정도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22평선이 저 밑에 있어요. 뭐 17,200원 정도 있으니까 현재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뭐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뭐 조금 조정을 받고 22평선은 올라오고 뭐 그러다 보면 대충 만약에 만난다라면 18,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하는 시점은 18,000원대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현재 갖고 계신 거 그거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거기서 만약에 매수가 된다라면 목표가는 뭐 한 1차로 한 22,000원 정도 그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그거를 돌파하게 되면 25,000원 정도까지도 크게 무리 없게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이해 가시죠, 시청자님?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18,000원대 중반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000원, 그리고 그 구간을 뭐 강하게 뚫어낸다면 2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잘 기억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동국제강 살펴드렸습니다. 자, 철강주 하나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5G 관련된 종목이네요. 에이스테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볼 텐데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사연을 같이 좀 보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매해도 될지 진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주가가 오늘 1,9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자, 에이스테크가 사실 정말 잘 갔을 때만 해도 35,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지금 만원대, 만원도 좀 위태로운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반등의 기미를 좀 기다려볼 수 있을지 추가 매수 여부까지 여쭤보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특규 전문가님, 에이스테크입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많이 보이질 않는데 손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 관망이죠. 일단 우리 뭐 SK텔레콤, KT 뭐 이런 애들은 잘 가는데 이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진짜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뭐 10%니까 다른 90%가 어느 정도 좀 수익도 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얘를 뭐 지금은 좀 품고 가야 될 자리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거기는 또 이 반도체 종목들 보면 막 신고가 나오고 뭐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는 큰 놈이 안 가는데 작은 애들 잘 가는데 이 통신 쪽은 큰 놈들은 잘 가는데 이 작은 것들이 안 가요. 아주 우라통 터지는데 자, 저는 이제 차트 보면서 지금 자리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얘가 이 9,990원 2월 20달러 저점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한 20% 올려놓고 지금은 좀 벅벅대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는 횡보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지금 이게 6개월 캔들 놓고 보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자리에서 11,000원 요 자리에서 지금 나름대로 매집은 이루어지는데 그 위에 보면은 더 많은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횡보가 더 가고 횡보가는 과정 속에서 기왕이면 이 9,990원 이걸 좀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지금 시장이 돌면서 가는데 어쩜 이렇게 5G는 진짜 한번 올라가도 살짝 올라가다가 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살짝 올라가다 죽어버리니까 아마 이 통신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막 몸에 사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좋다 말아요, 맨날.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언제까지 죽을 거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얘네들이 지금 부각될 만한 뉴스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질질질질 되는데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횡보하면서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일단은 한 14,000원 여기까지는 열려버려요. 그러면 예. 어느 시점에 추매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더 횡보하면서 얘가 양봉음봉 만들고 60선, 20선 주가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좀 흐름 보면서 한번 담아가지고 윗단에 있는 한 14,000원, 15,000원 여기까지 한번 단기 목표가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얘가 추세적으로 쫙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분위기가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뭐 이쪽 분위기, 이 대장주들도 안 가는데 얘가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지라는 분위기는 나와요. 바닥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이게 또 한 달, 두 달 그냥 빌빌빌빌 거래 없이 가야 돼요. 네.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한번 장대 양봉 나오면서 큰 거래가 나오면 이제 손바뀜 나오면서 그 다음은 이어져 갈 수 있는데 뭐 아직 뭐 그러한 모양새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추매할까요? 할 때 지금 추매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뭐 손절할까요? 또 손절 자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더 횡보하는 모양새 보고 그때 가서 한번 추매를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참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에이스테크 살펴드렸습니다. 5G 관련 이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 큰 물살이 한번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대로 보유를 하면서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유하시면서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에이스테크 살펴드렸습니다. 김영희님의 종목 진단 해봤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꽃방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은행 쪽으로 갖고 계시네요. KB금융입니다. 오늘 뭐 괜찮았죠? 58,000원에 비중이 100%시네요. 사연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기 성공한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끌고 가도 될런지요? 짧게 들어가신 거군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마침 또 지금 뭐 오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61,900원에서 마감이 됐고 전고점인 66,400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요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B금융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KB금융 갖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은 좋거든요. 예. 전고점까지 가겠습니까? 자, 우리 꽃방어님 몰빵 전문이시죠? 100%. 저만 해도 이 몰빵 100% 매수하신 거 몇 번을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요번에 잘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게 금융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며칠 전에 하는 총재도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급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 대출 금리는 총알같이 올리죠. 네. 총알같이 올려요. 근데 예금 금리는 민기적거리다가 맞습니다. 한참 있다가 올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예금하고 대출 그 차이. 자, 이 예대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예대 마진이 좋아지고 또 신정부,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대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또 뭐 그런 것들
얘들 마진도 좋아질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는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 KB금융이 분기 배당을 한다 그래요, 이제는. 뭐 1분기에 500원을 배당을 한다라고 그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뭐 1년에 한 3,0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은데 1, 2, 3분기에 500원씩 배당하고 뭐 기말 배당을 한 1,500원쯤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 그러면 뭐 달러 자금들 다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게 될 거고 네. 향후에 영업 환경은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단타에 안 어울리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예. 단타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단타로 들어가신 거다라면 66,400원 이까지는 조금 뭐 무리가 따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이 다이렉트로 수직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 가격대를 뚫어내기는, 이 가격대 근처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격대는 전에 이쪽에 기관들 전에 매도를 많이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도 좀 팔고는 있지만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겠죠.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내가 이거 팔고 좀 빠른 종목으로 갈 거다. 이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하셔갖고 많이 물린 거예요. 네. 이 은행주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물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딱 66,400원 이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지금 뭐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한 65,000원대 정도, 65,000원 살짝 밑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뭐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 일단 뭐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제가 미련 없이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단기로 들어가셨다라니까 한 65,000원 근처 정도, 64,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꽃방울님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금리 변동성이 커서 잠깐만 해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짧게 좀 봐드렸습니다. 지금 짧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고점까지 바로 보진 마시고 한 65,000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꽃방울님의 KB금융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보는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죠.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G엔터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 가격은 69,400원이요. 아, 69,400원이요. 네, 그게 네. 얼마까지 가를 건지 더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혹시 그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지 한 달 좀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72,800원까지 찍은 거 보고선 지금 내려오는 과정을 다 지금 지켜보신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넘어가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 좀 밀려 내려오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 전략들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최특혜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시원하게 좀 뚫어주나 싶다가 좀 주춤거리는 모양새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좀 깨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켜줘야 될 라인이 있는데 그걸 지켜주느냐, 그걸 또 못 지켜주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엔터주들 뭐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막 뭐랄까 공연도 하고 뭐 이러면 좋아질 거야.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예, 반영이 된 거고 예. 결국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 줬어요. 그죠? 주가 쭉 올라가 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RSI 보조 지표 보면 얘가 고점 만들어 놓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RSI가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얘 올라간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얘가 지금 표현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떨어진 거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양봉 음봉 나오면서 한번 좀 지켜줘야지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세게 때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항상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깨는 건 좋다. 그럼 3거래일 안에 올려야 된다. 하나, 둘, 셋. 3거래일 안에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오히려 더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얘 이제 구름대 하나 있는데 이 밑에 나름대로 강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라인 아니면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이게 한 52,000원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지켜주는지를 봐야 돼요. 못 지켜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 저점까지 내려와 가지고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저점 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됩니다. 예. 왜? 이 저점을 이겨내고서 올라가 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아니면 넉 달 되니까 얘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이게 뭐예요? 다 또 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한번 수급도 한번 볼까요? YG 엔터 수급 보니까 아따 우리 기관은 열심히 팔아 제끼네요. 네. 그죠? 기관 열심히 팔아 제끼고 일단 개인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뭐 나름대로 조금은 서포트 해주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차트 흐름상 보니까 계속 줄줄줄줄 내려가요. 그러면 네. 계속 떨어지면서 음봉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돼.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어. 52,000원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 거기까지는 참자고요. 참고 그러면은 결국 여기 나름대로 그 지지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52,000원 여기서는 막 공방을 할 거예요. 공방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또 뭐 올라가 봐야 이제는 60일 이평선 한 61,000원, 62,000원 거기가 또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치고 못 가. 그럼 또 여기서 벅벅벅벅벅벅 되면서 매물이 또 쌓이겠죠. 매물 쌓인 거에서 이걸 지키고 올라가 줄 거니 아니면 내려갈 거니 그게 이제 또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이 52,000원 요거 지지해 주는지 잘 보고요. 지지해 주고 올라가 주면 60일 이평선 여기에 대한 저항 맞으면서 또 한두 달 방황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거예요. 방황하면서 나름대로 위쪽으로 가겠어 그러면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봤더니 여기서 나름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니까 자꾸 저점이 낮아져. 그러면 오히려 이 이후로는 좀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그냥 조금 한두 번 더 떨어져서 52,000원을 지지해 주는지 그걸 먼저 한번 체크하고요. 예. 그래서 지지해 주면 60일 이평선까지는 뭐 올라가 줄 수 있고 거기서 세게 치고 올라가 주느냐. 이제 여기서 저점 만들어 놓고 올라갔는데 여기에 저점을 얘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깨고 올라가. 그러면 이 저점 깼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향후 또 벅벅대면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전 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해요. 네. 안 깨는 게 중요하니까 좀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가까지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60일 이평선 여기까지 한번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52,0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거기 가게 되면 52,000원. 예, 아래쪽으로 여기서 내려가면. 아니 이대로 비중은 이대로. 52,000원 거기 갔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양봉 음봉 나오면서 한번 수급을 보자고요. 기관도 좀 들어와 주네. 그럼 여기서 지지해주고 일정 부분 좀 올라가겠구나.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올 아니고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추매했는데 얘가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괜히 쓸데없이 총알 낭비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매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한 번은 살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처럼 몰빵 이건 추매 그게 불가능해. 근데 뭐 5% 10% 샀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추매할 수 있어요. 근데 추매는 첫 번째 사는 것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사야 돼. 내가 10% 샀는데 물 탔고 20%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가 지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물 탈 때 20%더 담을 거냐 할 때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매할 때는 얘가 떨어지고 진짜 내가 봤을 때 확률상 7할 이상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 그럴 때 추매하는 거지. 예. 그냥 어정쩡한데 아유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뭐 좋대.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쫄쫄 사버리면 그게 가장 큰 낭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 번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살 때는 아주 신중하게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52,000원대 정도에서 공방이 좀 있을 테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지금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죠?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YG엔터 살펴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슈퍼제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수앵커님이 이번에 들어오면 채택해 주신다 하시어서 다시 남겨요. 어떤 약속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가 LG전자 지금부터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갖고 계시는데 13만 8,600원이에요.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시고 일단 8% 들고 계시거든요. 이거 물 탄 건데 더 타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역시 최근에는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LG전자 정말 그 이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정말 엄청난 그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부진합니다. 12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도 괜찮은 건지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기염을 토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계속 내려오는데 더 내려갈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추가 매수 여기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바다 발음 좋으시네요. 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일단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지금 뭐 저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서 물리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LG전자가 하고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저 작년에 그 저 휴대폰 사업부 뭐 계속 1년에 뭐 2조씩 적자 내던 그 휴대폰 사업부를 정리를 했거든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적자 날 부분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LG전자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쪽이 이 전장사업부 쪽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네. 저 이거 뭐 저 2차 전지 쪽에서 매출 비중이 전기차에서 매출 비중이 2차 전지가 가장 큽니다. 네. 2차 전지가 가장 큰데 2차 전지 다음으로 큰 게 구동모터예요. 구동모터인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거하고도 뭐 그런 사업부도 하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장 사업부를 그때 뭐 2016년도 그때부터 막 육성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뭐 GM에도 납품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렇게 거래처도 만들고 계속 그랬던 전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LG 마그나하고 합작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죠. 네. LG 마그나라고. 자, 요 LG 마그나는 애플카 그런 얘기를 하죠. 애플이 뭐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생각하는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하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네. 뭐냐 하면 저런 거 뭐 핸들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 예. 완전히 차가 그냥 컴퓨터에다가 바퀴를 달아놓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 그렇죠. 그런 차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 쪽,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을 때 이 LG전자가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이 LG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아마 이 전장사업부 쪽이 계속 적자가 나다가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뭐 작년까지 적자 내던 부분들이 2조가 떨어져 나가고 올해부터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 내년부터는 뭐 이런 것들이 저 흑자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할 종목이 못 돼요. 네. 다만 우리 시청자님 물어보신 게 물을 타서 빠져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뭐 8%니까 비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으시니까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매수를 조금 지금 올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미덥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미덥지 못해서 뭐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 이 LG전자도 마찬가지 대형주니까 뭐 조금 빠져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추가 매수는 한 11만 5천 원 약간 위에선 시장이 조금 뭐 흔들리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추가 매수는 그 정도 가격선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치고 올라가면 보유하고 계신 것만 좀 길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일단은 뭐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목표가를 뭐 좀 정해드린다라면 시장이 조금 뭐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드리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예. 그리고 애플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된다라면 한 13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짧게 보셔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13만 5천 원 정도는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뭐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다. 연 단위 이상으로 나는 볼 수 있다. 뭐 그러시다라면 한 16만 원까지도 욕심내 볼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가격 참고하셔서 저 추가 매수하는 가격하고 목표가들 뭐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비중을 늘릴까 고민을 좀 하고 계셨는데 지금 당장 늘리진 마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출렁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내려가면 11만 5천 원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짧게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한 1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슈퍼제이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요. 장대 양봉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 살펴드릴 텐데 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55% 이 한 종목에 담고 계시네요. 자, 램 테크놀로지가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뭐 오늘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왔어요. 게다가 특히 오늘 장에서는 이거 9,000원도 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기사를 보여주다가 윗골에 좀 길게 달고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래도 8,0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약수익 중인데요.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목표 주가까지 알아보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자, 최태규 전문가님, 램 테크놀로지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매물대 봤을 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텐데, 얘가 이제 우리 장대양봉님 생각대로 네. 바로 올라갈 줄 건지 예. 아니면 좀 버벅될 건지 그거 하나 우리 체크해 보자고요. 예.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도 한번 윗골이 확 달고 거래가 좀 나름대로 싫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60일평선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질질질질 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60일평선 위에서 1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윗꼬리가 달았는데, 그러면 얘 오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자고요. 얘 오늘 움직임을 가격대별로 봤더니 거의 모든 가격대에 매물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내가 봤을 때 내일 그렇게 쉽게 또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거냐. 비중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중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는 접근해 나가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만약에 내일 갭 떴다. 갭 떴을 때는요, 항상 몇 퍼센트가 갭 뜨든 2%를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2% 이상 못 올라가고 한도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시가 깨버리면 거기는 바로 그냥 익절해버리세요.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파락했어. 보니까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보합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합도 마찬가지. 얘가 2% 이상 올라가면서 쭉쭉 가주지 않고 몇 호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시가 깨고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가 매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비중이 5% 10%면 뭐 내가 봤을 땐 이 오늘 거래량 보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60일 이평선 이 자리에 오면 조금 더 담아도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네. 비중이 55%인데 여기서는 어떤 시점에 좀 비중을 줄였다가 가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오늘의 저가가 7,770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거 깨게 되면 조금 더 벅벅대는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15%나 올렸는데 더 안 가요? 가기 위해서 오히려 또 죽여버려 놓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매물대 놓고 봤을 때는 목표가는 9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 또 뭐 한 일주일, 2주일 바닥을 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항상 얘기하죠. 뭐 윗꼬리가 달든 안 달든 얘가 3거래일 안에 자꾸 고점 높아주면은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며칠 안에 또 9,000원, 10,000원까지는 가지만 이 봤더니 3일 동안의 움직임이 시원찮고 오히려 저점 만들어. 그러면 조정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장대 양봉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다음 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조금 많이 아쉬웠던 한 주죠. 뭐 조금 좀 주 초반부터 이 캔들 차트에서 양선을 조금 뽑아내다가 목요일 날 이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22평선, 61평선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네. 뭐 이것도 어제 방송에 출연해갖고 그렇게 믿업지가 못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은 또 그걸 깨고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저항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조금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좀 부담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뭐 요거는 뭐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플레에 의한 그 매파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어제 이 선물 시장에서도 또 조금 오늘 조금 그렇게 믿업지 못하다라는 힌트를 준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오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오전에 미결작정이 좀 늘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결작정이 오후 들어갖고 막 줄어들면서 거의 다 줄어들고 예. 종가에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오전에 조금 매수를 했다가 그걸 다시 다 팔고 나갔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은 외국인들이 저 선물 시장에서 1조 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예. 근데 계속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미결작정이 계속 늘었고 오후장까지도 이 미결작정이 줄어들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뭐 이쪽 뭐 저 메이저죠. 가장 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에도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하향하는 요게 조금 뭐 이 위에서 주가 뚫어놓고 그 위에서 형성이 됐으면 돌아 나오는 자리였는데 지금 오늘 깨므로 인해서 이게 다시 또 아래쪽으로 하향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좀 매매는 조금 섣부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일단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박스 장세는 네.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고요. 결국 4월 마지막 주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흐름에서 그냥 견조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가면 좀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결국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쪽으로는 매매해봐야 그닥 실익이 없다. 예. 그만큼 좀 우리가 익숙해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는 매매해봐야 좀 답이 없고요. 뭔가 종목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시장의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지금 뭐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지만 네. 내가 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한국 맥널티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10,000원이란 단기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듯 시장이 뭔가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시 후 6시에 오늘 제목이 뭐냐 5월 시장에 종목 사장을 떠나자 이겁니다. 예. 5월 달 분명히 또 크게 요즘은 진짜 종목 잘 잡으면 그냥 VI 걸리는 종목들이 툭툭툭 나와요. 맞아요. 그냥 푹푹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 잠시 후 6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6시입니다.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을 준비하자, 종목 사냥을 떠나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렸지만 다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진단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있는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도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사 전문가와 김영우 전문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